왜 내 이익을 너네가 가져가냐. 산정 기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엉망인, 너네가 너무 초과이익을 얻었으니까 합리적으로 걷겠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건설사 앞잡이, 조합 대변인이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법률이냐. 이렇게 규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예민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이 제초안의 필요성, 왜 내 이익을 너네가 가져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초안의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서 이 말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발상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만 놓고도 제가 1시간 동안 이게 왜 문제인지를 떠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발상조차도 잘못되고 그 걷는 방식도 문제이고 산정 기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엉망인 법률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그냥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률이에요. 분담금을 어떻게 걷어가지고 이거를 뭐 공익적으로 쓰고 너네가 너무 초과이익을 얻었으니까 뭐 그거를 합리적으로 걷겠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차익이 한 10억이 났어요. 20억짜리가 30억이 됐어요. 지금 일단 정부가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 이것도 국회 논의에서 잘 안 되고 있고, 근데 일단은 현재 최고 세율은 50%예요. 그럼 간단하게 5억을 뗀다고 칠게요. 합리적인가요? 그렇게 많이 되나요? 네. 그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도 뭐 재건축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10억 벌었는데 5억 낼 수 있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쨌든 5억을 버니까. 네. 근데 뚜껑을 까보면 엉망입니다. 나는 20억짜리를 샀는데 그 시작가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요. 내가 매수한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20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더 낮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면 감정가로 평가해서 출발했으면 재건축 완료 후에 똑같은 기준으로 감정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감정가와 감정가로 해도 사실 실제로는 많이 차이나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감정가는 실제 가격보다도 많이 후려쳐 있을 거고, 완공된 다음에 신축이니까 감정평가 금액으로 간다 하더라도 차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한 양도 차익 10억이 아니라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최종적으로 산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가요. 시작가는 감정가인데 종료가는 시세대로. 나는 20억짜리가 30억이 됐어. 10억이 돼서 5억 내는 게 아니라 시작가를 15억 혹은 극단적으로는 10억으로 잡아놓고서 분담금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권역 재건축 단지들 보았을 때 거의 10억 가까이 낼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그런 건데, 그것도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최고 한 8억 나온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때 당시 시뮬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게 가장 첫 번째. 즉 산정 방식이 고무줄이다. 분담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우리 이 사업을 하자 말자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된다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오케이. 근데 이거 계산을 아주 객관적으로 할 거야. 모두 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한다라고 칠게요. 20억에서 30억이 됐다 쳐요. 10억에서 5억을 일단 세금을 떼요. 5억을 분담금을 걷었는데 이건 부담금만 뗀 거지 양도세는 또 내야 돼요. 그럼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선 첫 번째,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세가 아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논란이 이게 클 수 있으니까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과표공제지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도차익이 10억이면 최고세율이 45%거든요. 여기서 지방세 10% 더하면 49.5%. 양도소득세만 하더라도 한 5억 낼 거를 부담금으로 갖다 5억 걷었으니까 퉁치고 양도세 0원 이렇게, 즉 세액공제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죠. 문제는 과표공제니까 양도차익이 10억이 아니라 5억으로 잡아놓고 5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보면 한 2억 정도 세금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납부하는 총액은 7억이 되는 거죠. 재건축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고생하고 막 떠들고 뭐 이랬는데 10억을 번 줄 알았더니 국가가 7억을 떼가요. 내가 이거 하려고 진행하려 할까요? 그리고 이것도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데 분담금 납부하고 뭐하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긴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표공제니까 실질적인 체감은 좀 다르죠.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맨 마지막으로 전체 양도차익이 10억
이렇게 봤었을 때 그거는 국가 기준에 보는 거고 이거는 전체 재건축 시작부터 끝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진위원회 때부터 계산을 하는데 물론 이게 10년을 초과하면 10년까지로 보긴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처음부터 재건축 완료까지 다 들고 있었으면 그래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들어갔다. 20억짜리가 30억이 된다 했었을 때 나는 25억 정도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프리미엄 주고서 25억대 샀는데 분담금만 5억을 최종 소유자가 다 납부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거나 극단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안분해서 부과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난 모르겠고 니들이 알아서 분배하든가 그것도 여기서 개개인별로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조합에다 일률적으로 다 부과시켜서 그냥 나눕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3가지만 얘기했는데 그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부 안이 나오긴 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편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한 게 있지만 현장에서 하는 얘기들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거 한다라고 해서 재초환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면 제가 말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든 법안을 폐지하기는 어려워도 또 일전에도 정말 경기 안 좋았을 때 일시적으로 유예들을 해왔거든요. 앞서서 윤지혜 연구원님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서울에 신축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순증 효과를 떠나서도 신축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신축을 다 막아버리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희소성이 담보된 신축 아파트 가격만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공급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재건축을 이게 막는 게 과연 합당한 건가?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도 또 다를 겁니다. 10억 벌었는데 5억 내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문제점이 정말 많은 사항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사람들은 그냥 배 아프니까 그냥 내 거 아니니까 그냥 못 먹는 떡 그냥 터트리는 느낌으로 어쨌든 간에 너 재건축 가지고 있는 적폐 세력들이니까 그냥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이 참 좀 그래요. 그냥 무조건 저 나쁜 놈들 건설사 앞잡이부터 시작해서 너 조합 대변인이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너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키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법률이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재산을 그렇게 국가가 강탈해 간다라고 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있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